20년 전 내면과의 대화에서 창조를 이야기할 때 당황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창조에 대해 계속 체험하게 되었고 나의 경험치가 필요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설펐던 창조 경험 가운데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해입니다. 저는 결혼 후 한 아파트에서만 11년을 살았습니다. 아이들도 컸으니 환경을 바꾸고 싶은 마음에 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소중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처럼 시간을 내어 마음을 가다듬고 지금까지 살아온 이 집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집에 대하여 이사를 가려고 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래 어여가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섬세한 소통을 하고 나니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어떤 집으로 이사를 갈까? 라고 생각하면서 파자마 차림으로 거실을 왔다 갔다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매일매일 아침에는 일출을 보고 저녁에는 석양을 볼래. 내일 아침 부동산으로 갈게 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한 부동산에서 바로 계약을 하고 2007년 저는 일출과 석양을 볼 수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당시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서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살던 집도 팔고 이사를 하는데 순조로웠습니다. 그렇게 그 집에서 앞 베란다로는 일출을 보고 뒷 베란다로는 석양을 보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다른 모습의 석양은 항상 감동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전세 2년의 시간이 지나고 또 시간을 내었습니다. 안방 침대에 엎드려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출도 보고 석양도 보고 너무 행복했어. 고마워. 라고 말했을 때 그 집은 온 방안이 행복한 에너지로 가득했습니다. 행복한 이별 같았습니다. 그래 잘 가 라고 하는데 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렇게 섬세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날 이번에는 가족들에게 묻기로 했습니다. 먼저 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어떤 집으로 가고 싶니? 응 엄마 나는 단독주택에서 살아보고 싶어. 그리고 나만의 거실과 화장실을 따로 쓰고 싶어. 그 말에 나는 그래 알았어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내 방이 지금의 2배였으면 해. 그래 알았어. 이번에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소나무가 있고 우리 집 위로 집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어. 응 알았어. 가족들의 이야기를 다 들은 후 안방으로 와서 저 3사람이 말한 것에다가 나는 복숭아나무, 살구나무, 두릅나무, 자두나무, 대추나무, 엄나무, 가시오가피나무 등등 나무 10종류를 말했습니다. 파자마를 입고 안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내일 10시 부동산으로 갈게 라고 말하고 다음날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이런 조건을 이야기하자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하셨습니다. 알겠다고 하고 나오려는데 저 위에 집이 하나 있기는 한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집이 오래되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높은 언덕을 올라가니 2층 집이 보였습니다.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말한 것이 다 있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고 2009년 우리는 그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집에는 앞마당과 뒷마당이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분홍색 복숭아꽃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커피를 들고 복숭아꽃을 밟으며 뒷마당으로 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당에 와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이 말한 맨 위에 있는 집이다 보니 수압 때문에 물이 잘 안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조경 가위를 들고 가지치기를 하느라 팔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 시간을 내어서 마당을 걸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섬세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사 안 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어째 난 세입자고 주인이 들어온다는데 방법이 없어. 이렇게 서로 마음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이곳에서 즐거웠는지
눈이 많이 왔을 때 2층에서 가족들이 사진 찍고 새들이 베란다 유리에 머리 박고 죽어 있었던 것, 오래된 집이다 보니 아이가 학교에 가서 체육복을 흔들면 벌레가 나와서 반 친구들이 놀랬던 이야기, 다 즐거워서 가족들이 웃고 즐기던 이야기거리였습니다. 이사를 하기 전에 또 가족들에게 물었습니다. 딸은 소나무로 지은 집에 다락방을 원했습니다. 아들은 지은 지 3년 이내의 집을 원했습니다. 남편은 나무가 많아서 주말마다 가지치기 너무 힘들었으니 마당에는 잔디, 소나무 2그루, 그거면 돼 라고 했습니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서 가장 편안한 옷차림과 편안한 자세로 방을 천천히 왔다 갔다 걸어 다니면서 내일 부동산으로 갈게 라고 말하고 다음날 첫 번째 방문한 부동산에서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춘 집으로 계약을 하고 2011년 이사를 했습니다. 소나무로 지은 3년 이내의 집으로 다락방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잔디의 소나무 2그루가 있었습니다. 거실 천장에는 다락방으로 가는 계단이 숨어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친구들과 다락방에서 자주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이 집에 사는 동안 외국인들이 방문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상담을 하는 여유로움도 가졌습니다. 온전히 시간을 내어 살았던 집에 감사하고 그리고 다음 날 이사 갈 집을 생각해 보는 순서로 진행했다는 것을 과정에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계획하고 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져서 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섬세한 소통을 꿈꾸신다면 모든 만물에 생명이 있고 모든 만물이 나와 같이 존중받기를 원한다는 의식으로 본다면 그 집이 그러하고 땅이 그러하고 바람이 그러합니다. 모두가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존중은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유로운 삶, 창조적인 삶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바해였습니다. 행복한 삶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치유합니다. 감사합니다.